안녕하세요. 뱃쌤의 빡치는 음악 이론의 뱃쌤 변정입니다. 빡빡하기만 했던 나 좀 친해져 볼까? 얼마 전 저희 구독자분께서 선생님 평균율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 평균율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평균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여기에도 평균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평균율이 뭐지? 평균하게 나눈, 그런데 왜 평균하게 나누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빡친 음악 이론 1강에서 피타고라스가 2대3의 비율은 완전 오도라고 했던 그 영상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영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왜 평균율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빡친 음악 이론 1강에서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에서 들려온 소리, 그 소리가 혹은 이런 식으로 저 두 개는 왜 잘 들리지? 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2대3의 비율은 완전 5도, 1대2의 비율은 완전 8도, 3대4의 비율은 완전 4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음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13번째가 B샵이거든요. 그런데 B샵은 C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센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콤마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다 5도가 괜찮은데 하나만 늑대 5도, 늑대의 소리만큼 못 듣겠어 하는 5도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5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피타고라스 콤마 증상이 있더라도 사용하게 돼요. 중세시대.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2대3, 1대2, 그리고 3대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비로 되는 것은 아름다운 울림을 가지는 음정들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숫자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3도 같은 경우에 64대 81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정말 안 어울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3도랑 6도라는 것을 안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르네상스에 3도를 즐겨 쓰고 그리고 6도가 자주 들려오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3도와 6도 피타고라스 쪽에서는 너무너무 지저분한 음정이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3도 조금만 어떻게 조정하면 쟤도 좀 좋은 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3도를 64대 81을 80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64대 80은 4대 5가 되잖아요. 그래서 4대 5는 깔끔한 정수비가 되죠. 그래서 장3도는 4대 5, 단3도는 5대 6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정수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음악의 시대가 열릴 때 순정률이 더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3도를 두 개를 쌓으니까 3화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3화음을 자꾸 쓰는 느낌의 곡들이 만들어져요. 즉 조성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와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교회선법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그리고 그것의 변격인 히포도리아, 히포프리지아, 히폴리디아, 히포믹솔리디아까지 8선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선법이 두 가지가 에올리안하고 아이오니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A 마이너와 C 메이저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보다 이제 그 두 개의 스케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대 5대 6의 비율, 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 3화음을 즐겨 사용하게 되면서 순정률이란 두 음 사이의 비율이 간단한 정수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정률 덕분에 드디어 장조, 단조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하나의 조성, 예를 들어 내가 D 메이저로 그냥 쭉 연주하겠어. 이런 곡들이 많았다면 이제 사람들은 조성의 변화는 뭔가 감정의 변화? 이런 것과 연결되는데 나는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 쭉 가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계속 내 감정을 바꾸는 걸 표현하고 싶어.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정률의 가장 큰 한계가 두 음 간의 비율이 똑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조성을 이동하거나 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순정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명동음이 같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가
G샵이라고 하면 C샵에서 5도를 올리면 G샵이 될 수도 있고 또 A 플랫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D 플랫에서 4도를 내린 A 플랫은 또 다른 음정의 느낌이 되는 거죠. 왜? 거기서 다시 비율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건반 위에 그러면 A 플랫으로 칠 때는 요 건반을 쳐 이러면서 건반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성 체계가 더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을 하려면 좀 뭔가 바뀌는 그런 새로운 조율 체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평균율이죠. 케냐는 그 동아프리카의 그 뿔이라고 하는 혼 오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요. 평균율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옥타브를 먼저 1대2의 비율로 잡습니다. 이걸 센트로 하면 1200센트거든요. 그런데 모든 반음들이 딱 100센트씩 나오도록 조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비율 자체가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귀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조성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 545 이 작품만 보더라도 처음엔 분명히 C 메이저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2주제가 되면 이거 G 메이저거든요. 그리고 G 메이저로 가만히 두지 않죠. 발전부의 모차르트는 이걸 G 마이너로 바꿔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재연부가 오면 F 메이저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성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순정률로 하면 조성을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균율 조율 체계가 나오게 되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님께서는 너무 기쁜 마음에 드디어 이제 조율사 선생님이 오지 않으셔도 나는 여기서 12개 조성을 다 연주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작곡하게 되신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작품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C 메이저, C 마이너, C샵 메이저, C샵 마이너 12개의 장단조로 프렐리도와 후가를 만들어내게 돼요. 오늘은 평균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음악처럼 느껴지는 이 하나의 음정들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지 함께 느껴지는 시간이셨죠? 그래서 이제 평균율 이 단어를 보실 때 낯설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좋은 음악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쌤이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